곳곳에서 사유지 통행 제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양기열 은평구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했는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해오던 길에 하루아침에 펜스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통행권 제한 갈등, 이 문제의 핵심은 뭔가요? 쉽게 말해서 50년 동안 잘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던 도로에 어느 날 아침에 울타리가 설치된 겁니다. 네, 상황을 알아보니까 땅 주인이 이 도로를 지나가려면 보상 금액을 주던지 아니면 통행료를 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결국에 사유지라면 이렇게 울타리나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는 건가라고 문제 제기가 조금 화두로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은평구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유지 그 현황 도로 중 20%가 사유지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니던 도로 중에 5곳 중에 한 곳 정도는 이제 어느 날 울타리로 막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문제를 조금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태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례는 사실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화두에 오르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크게 2가지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도 폭등했다라는 건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평당 4천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약 60평이니까 어림잡아서 금액을 이제 산출하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 하던 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한다. 그러면 땅 주인의 입장이 바뀔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뼈아픈 얘기인데 이제 행정 절차의 미비라고 봅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최근의 사례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건축 허가를 낼 때는 도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면수까지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과거 건물이나 과거 도로에서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는 뭐 아시다시피 전산 장비도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관 자료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렇죠. 지적도나 뭐 과거 건축 허가 자료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비점을 이용을 해서 땅 주인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요구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에 아기를 가지고 주민 불편을 볼모로 관공서에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면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법원 가서 법리적인 해석을 다투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발생하는 악의적인 사례는 일단은 사유지니까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네. 그러놓고 주민들이 너무나도 불만을 많이 제기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관공서 가서 뭐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내 땅을 매입해 주거나 아니면 통행료를 대신 내줄 거다. 이런 악의적인 사례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정말 악의적인 사례는 이 도로 부분만 이제 별도로 경매로 입찰을 받아서 관공서에 이제 터무니없는 이제 보상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 특히나 이제 은평구청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런 사례들을 근절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현재 주민 불편이 큰 만큼 대안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그냥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거는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각자 다른데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께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포기 근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법원 판례를 보면 내가 땅을 분할해가지고 그 필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 도로를 조성했다라고 하면 그 땅 주인은 그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건축 허가 자료를 살펴봐도 그러한 근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이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관에서 이런 자료들을 축적하지 않으면 개인이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대안은 과거 행정 자료의 이 데이터 구축과 그다음에 실태 조사를 조금 구축해야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대 은평구의회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또 후반기 활동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반기가 끝났긴 했지만 처음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가 2018년도입니다. 네. 2018년도에 시작하면서 이제 백팩이죠.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도 내가 뽑아줬는데 부지런한 건 좋은데 자전거 타는 건 너무 조금 가벼워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게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주민들께서 그냥 백팩 메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남은 임기까지 그냥 그렇게 자전거 타고 백팩 메고 이렇게 부지런히 골목골목 누비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